92년생 조대리님께서는 글 읽는 밤에 세 번째 소개 작가 분이셨죠? 그래서 사실 조대리님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기대도 많이 해주셨고. 근데 오늘이 하필 오랜 시간 같이 일했던 그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날이라 회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이 지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곡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조대리님께서는 무슨 노래를 신청할까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이 노래는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감할 만한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신청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92년생 조대리님은 올해로 딱 29살이 되셨어요. 20대 마지막을 지내면서 문득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계시대요. 어릴 때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현실의 벽이 크다고도 느끼고 또 점점 지쳐가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 짐을 조금은 덜고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노래 제목이 이 꿈과 책과 힘과 벽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인 것 같은데 조대리님의 생각에는 이 단어들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책과 씨름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힘이 들고 결국 한계를 마주하면서 그 사이에 방황하는 자신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좀 찾아보니까 이 잔나비라는 밴드는 원숭이띠인 92년생 조대리님과 동갑인 멤버들이 모여 만든 밴드더라고요. 잔나비라는 단어도 원숭이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뜻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잔나비는 모든 곡이 다 자작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런 감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Q&A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가장 좋아하는 책은 어떤 종류인가요?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읽은 책 또는 장바구니에 쓸어 담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분야 등등 이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철학책이랑 심리학 책을 좋아해요. 읽으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걸 좋아해서 철학책이랑 심리학 책을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심리학 책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읽은 책은 워낙에 유명한 책이긴 한데 기시마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랑 그리고 이거는 글 쓸 때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는 책인데요. 강원국 저자의 강원국의 글쓰기를 많이 읽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의 말을 담은 사모 미디어에서 펴낸 니체의 말이라는 책도 자주 읽었어요. 자주 읽었다는 말이 과거형이라 유추해보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못 읽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한국의 친정집에 있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이게 니체의 명언들이 한 페이지에 나오고 그 말을 통해서 뭔가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그 문장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좀 머리가 복잡할 때나 약간 답답하거나 인생이 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막 이럴 때 니체의 말이라는 책을 자주 꺼내봤어요.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도 물론 자주 꺼내봤고요. 미움받을 용기는 뭐랄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책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미움받을 용기의 가장 큰 내용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계속 안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고 뭔가 웃을 일이 없고 힘든 일만 생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책을 딱 보고, 아, 내가 완전 뭐랄까, 내가 생각을 진짜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냥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곧 출간하게 될 제 첫 책도 나오게 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살면서 언제나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좋지 않은 일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까지 힘들고 막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심지어 그 일을 겪음으로써 저 스스로 성장하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얻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삶의 뭐랄까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뭔가 힘든 일을 견뎌내는 거에 대한 그런 임계점이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강원국 저자의 강원국의 글쓰기는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대한민국에서 글을 쓰는 모든 작가들이 일독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책이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글을 쓰는 사람의 그런 마인드는 어떠해야 하고 또 글을 어떤 식으로 구조를 잡아서 쓰면 좋은지 등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글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실제로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책이라서 강원국의 글쓰기는 진짜 엄청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글쓰기를 혼자서 공부하는 저와 또 설량 작가님처럼 설량 작가님도 이 책으로 글쓰기 공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교과서가 돼주는 책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윤성아님, 저도 철학은 참 좋아하는데 이해하기가 난해한 게 많더라고요. 동양 철학 중에는 어떤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동양 철학. 사실 제가 동양 철학을 잘 몰라요. 그래서 동양 철학 같은 거는 예전에 철학 배틀? 뭔가 철학 배틀인가? 저 잠깐만 지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가들이 다 나와서 배틀하듯이 막 얘기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대논쟁 철학 배틀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딱 보면 무슨 표지가 만화책 같아요. 중간중간 만화책도 만화책이란다. 만화도 많이 삽화가 돼 있어서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서로 막 내 주장이 맞다, 아니다, 내 말이 맞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배틀하듯이 그런 싸우듯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책이거든요. 출판사가 다산북스에서 나왔고요. 2017년에 나온 책이고 일본 책을 번역해서 나온 책인데 일본 책 중에 뭔가 그런 철학책이나 아니면 그런 심리학 서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문서 같은 책이 굉장히 재밌고 쉽게 잘 쓰여진 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출간된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막 소크라테스가 심판을 보고 있고 칸트랑 니체가 서로 막 이렇게 그 권투 글러브를 끼고 싸우는 모습으로 이제 그 표지가 장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요. 이제 생각난다. 소크라테스가 중간에 약간 중재자랄까? 판정가처럼 이제 막 해주는 역할이고 뭐 니체, 칸트부터 해서 동양 철학 사상가인 공자도 나오고 맹자도 나왔던 것 같고 뭐 그래서 좀 가볍게 처음 이제 철학에 대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어보기에는 재밌게 읽으실 책인 것 같아요. 대논쟁 철학 배틀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째 질문. 힘들거나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는 것 중에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일단 지금 제 옆에서 이어폰을 꽂고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우리 남편과 잠, 그리고 그동안 힘내왔던 나의 모습. 이렇게 총 세 가지를 꼽고 싶어요. 저는 너무 힘들거나 괴로우면 일단 자요. 그냥 잠이 안 와도 그냥 침대에 누워요. 그래서 그렇게 누워있으면 또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그럴 때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고민했던 글 읽는 밤의 영상을 어떤 식으로 좀 바꿔봐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럴 때는 잠이 안 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원고 투고를 했는데 뭐 한 2주, 3주 기다렸는데 정말 같이 작업해 보고 싶었던 출판사에서 거절 메일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뭐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온다거나 뭐 그런 좀 우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일단 자요. 그렇게 한숨 자고 나면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한번 읽은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사람도 좀 그런 힘든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일이 있거나 뭐 마음이 좀 복잡할 때는 그렇게 좀 컴퓨터의 전원을 한번 꺼주듯이 이렇게 좀 자고 일어나는 게 도움이 실제로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거나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자는 거고요. 두 번째, 저희 남편은 제 인생의 멘토이자 동반자라서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사실 남편이 저보다 3살이 어려요. 근데도 저는 남편한테 참 많은 걸 배우고 있거든요. 네, 진짜 나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 남편을 보면서 느끼고 있어요. 사실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진짜 책 한 권도 쓸 수 있을 정도라서 어,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동안 힘내왔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거나 괴로울 때 스스로를 좀 격려해주는 편인데요. 그동안 힘내왔던 나의 모습이라고 말하면 주로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글들, 그리고 만들어온 영상, 그리고 해왔던 운동? 이런 것들이 뭔가 힘들어도 꿋꿋이 무언가를 해내온 저의 흔적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의 힘듦과 또 괴로운 마음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공모전 접수를 취소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는 지금 말도 하고 글도 쓰지만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도 글도 다 소용이 없고 오직 행동하는 것만이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글을 쓰는 것도 영상을 만드는 것도 또 운동을 해서 제가 건강해지는 것도 제가 행동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과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동함으로써 얻어낸 결과물들을 보면서 지금의 이 힘든 상황과 괴로운 마음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자신이 있다 라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깨비님, 성공한 사업가 마인드가 생각나신다고. 그냥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뭔가 성공한 사업가 마인드가 생각나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 실상은 성공한 사업가라기보다는 이제 뭐라도 좀 터져라 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찔러보고 있는 그런 꼬꼬마 사업가입니다. 진짜 근데 이거 제가 한 번도 공개적으로는 드려보지 않은 건데 저는 저 스스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그런 수익을 얻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브런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블로그를 하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고 올리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저의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돈인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지금 투자자이자 사업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진지하게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어떤 분께서 되게 체계적으로 이제 방송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의 정말 진지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학 소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생은 길고 나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런 마인드로 하나씩 활동을 해나가고 있어서 사실 이 Q&A 질문에 거의 초반에 나왔던 그리는 밤이 큰 반응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으로도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초반에 이 뭐랄까 잔잔바리의 시기도 괜찮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좀 긴 안목으로 보고 있어요. 전에 한번 이 그리는 밤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 글 읽는 밤이라는 컨텐츠 그리고 백수라이터 코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끌고 갈 생각이거든요. 그 이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사실 언제까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만 할 수 있는 시간도 작년 연말이 데드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다들 아시겠지만 11월 17일이 아마 마감 기한이었을 거예요. 접수 마감 기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7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그게 당선작이 발표되는 날이 2019년 12월 30일이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냐면 그 날이 제가 작가로서 제가 좋아하는 글 쓰는 생활만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저한테 뭐 돈 벌어 와라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냥 저 스스로 그렇게 저만의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그렇게 해야 더 집중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부터 또 저는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나의 유튜브 채널의 데드라인은 올해 말이다. 올해 말까지는 조회수가 잘 나오든 구독자 수가 늘지 않든 늘든 상관없이 그냥 나의 페이스대로 해 나가자. 그래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 나무산책님, 진취력이 우주 최강이라고. 맞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을 하고 나서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잊어버리는 게 좋거든요. 그냥 이미 시작은 했고, 이제는 꾸준하게 하는 것만이 더 중요한 시점이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런 것처럼요. 근데 시작조차 못하고 있던 당시에는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힘을 주더라고요. 실제로도 시작하면 뭐든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네, 어떤 형태로든 참 그런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시작을 하면 절반의 성공을 얻는 거다라는 말은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참 많이 듣고 있는 노래거든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의 오늘의 기분. 네, 치즈의 오늘의 기분 듣고 오셨는데요. 이 노래는 진짜 제가 하루에 최소한 3번은 듣는 노래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가사도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의 기분만큼만 웃어보면 어떨까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지금 엄청나게 기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기분만큼만 웃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남은 질문에 대해서 이어가 볼게요. 12번째 질문.
기회가 된다면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저 이거 있어요. 그림을 배워보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그림 에세이 같은 것도 출간해보고 싶더라고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 다들 알고 계시죠? 마음의 숲에서 나온 김수연 작가님의 책인데 저도 봤거든요. 집에 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짧은 글이지만 그 글 안에서 뭔가 통찰도 느껴지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그거랑 너무나 적절하게 잘 맞는 그림이 딱 같이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다 읽고 난 뒤에 느껴지는 그런 묵직한 무언가가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의 그림 에세이를 한번 출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도 샀겠다. 그 애플 펜슬도 있겠다. 장비는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은 좀 짬이 안 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림보다는 좀 글쓰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글과 또 유튜브 영상에만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림도 배워서 이제 그림과 글을 전부 다 제가 한 그런 에세이를 출간해보고 싶다는 작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13번째 질문입니다. 코벅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작가로 남고 싶나요?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사실 저는 어떤 작가라기보다는 그냥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막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참 좋아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들을 참 좋아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신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총 1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 네, 감사합니다. 지니 작가님, 따뜻한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운동하는 아저씨 작가이신 승민 작가님, 좋았습니다. 또 디네로 작가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나무산책님, 오, 벌써 끝날 시간인가요? 그리고 글맛 작가님, 달달한 라디오 방송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의 칭찬이시네요. 이따가 작가님 또 해주세요. 네, 조만간 또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7월 전에 또 한다에 한 표. 할 수 있을까요? 도깨비님 글 읽는 밤을 라이브로? 사실 저 이 라이브 방송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글 읽는 밤 자체를 그냥 아예 라이브로 돌려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글 읽는 밤을 지금처럼 이제 녹음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하듯이 직접 진짜 라디오 방송처럼 그 글을 실시간으로 읽고 노래 한두 곡 틀어드리고 하는 식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강빈 작가님 다 해봐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저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미 지금 7월 19일까지 글 읽는 밤의 방송은 다 차 있는데 아니면 진짜 그래요. 도깨비님 말씀처럼 해봐야 알 것 같으니까 제 글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글 중에 하나를 이렇게 라이브로 글 읽는 밤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 계획은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서 제가 조만간 브런치와 인스타를 통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10시 35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네요. 이제 제가 준비한 방송은 모두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불금이잖아요, 지금. 가장 그런 약속이 많이 잡히는 시간대에 모든 거를 다 제쳐두시고 제 방송을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1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같이 방송을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멘트 준비 안 했어요. 준비 없이 그냥 하고 있는데 그냥 정말 감사했고 너무 즐거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 읽는 밤 그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